안녕하세요. 커밍닷컴에서 정보와 리뷰를 전달하는 정보맹입니다. 정보맹이와 함께하는 실험실,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 램 8기가 이상을 요즘에 다들 많이 쓰고 계시죠? 램 8기가를 하나로 쓰는 게 좋은지 4기가 두 개로 쓰는 게 좋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듀얼 채널과 싱글 채널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메모리를 나는 8기가를 쓸 건데 어떤 사람은 4기가 두 개를 넣어준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차후에 램을 추가할 수도 있으니까 8기가 하나를 추가해준다고 하고 어떤 게 맞는 걸까요? 여러분들도 혹시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결론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요, 저희가 오늘 일단 테스트를 한 제품은 기가바이트 A320 S2H라는 메인보드를 가지고 테스트 영상을 찍었습니다. 보시면 기가바이트 A320 S2H를 가지고 촬영을 했는데요, 이 보드 같은 경우에는 MSI의 B450 박격포예요. 이 제품을 가지고 온 이유는 이제 램뱅크 사용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PU는 배가 11그래픽 내장 그래픽을 탑재한 라이젠 5 2400G를 가지고 테스트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내장 그래픽일 때를 벤치마킹을 했고, 그 다음에 외장 그래픽 사용할 때도 벤치마킹을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는 이제 벤치마킹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은 싱글 채널과 듀얼 채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싱글 채널과 듀얼 채널 어떤 거냐면은 컴퓨터에서는 굉장히 많은 주변 기기들이 연결이 돼요. 이런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모든 CPU에서 처리하기 전에 메모리를 거쳐가게 됩니다. 이 메모리 부분에서 메모리 컨트롤러가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CPU한테 넘겨주는데요, CPU는 굉장히 빨라요. 근데 CPU에 비해서 램은 느린 편입니다. 그래서 병목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너무 많은 데이터가 이렇게 메모리 컨트롤러로 모였다가 다시 빠른 CPU 처리 속도로 가면서 CPU는 정작 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를 자동차 고속도로 톨게이트로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들은 많이 들어오는데 도로가 갑자기 좁아졌다가 계산을 하는 데는 많이 넓어진다면은 결국에는 계산하는 곳은 한가롭게 되고 중간에 막히는 곳만 막히게 되거든요. 그런 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싱글 채널은 차선이 하나가 있었고 듀얼 채널은 차선이 두 개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듀얼 채널이 동작을 하는 것은요, 메모리의 동작 속도가 똑같아야 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PC4의 19200이라는 메모리를 진행을 하는데요, PC4의 19200이 이렇게 동일하게 두 개가 진행이 된다면은 조금 더 넓은 메모리 대역폭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 개 채널에서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채널을 통해서 데이터가 CPU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설명드릴 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내장 그래픽을 사용할 때는 듀얼 채널을 필수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외장 그래픽을 사용하실 때는 선택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면요, CPU 안에 있는 그래픽이 별도의 메모리가 없기 때문에 램을 사용해서 메모리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CPU 처리와 그래픽 처리까지 동시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래픽 카드들은 대부분 2기가, 4기가, 3기가, 6기가 이런 식으로 뒤에 메모리가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요, 내장 그래픽을 사용할 때 램이 붙어서 하는 그 데이터 처리 부분을 이미 이 자체 그래픽 카드에는 3기가, 6기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램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좀 낮아진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벤치마킹 보면은 의존도에 대해서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뒤에 벤치마킹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딜레마에 하나 빠지실 겁니다. 나는 지금 8기가를 쓸 건데 내장 그래픽이야. 그럼 무조건 일단 듀얼 채널을 써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내장 그래픽을 쓰실 때는 듀얼 채널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메모리 슬롯이 두 개밖에 없는 메인보드인 경우에는요,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됩니다. 4기가 두 개를 장착을 했을 때 더 이상 추가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이렇게 뭐 메모리 슬롯이 4개가 있는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추가했다가 나중에 내가 부족하면 더 추가해야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굉장히 되실 텐데, 나중에 램을 추가할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단일 칩으로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무용으로 쓰신다면은 단일 칩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게임이라는 작업은 5라는 성능을 필요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라는 작업은 1이라는 성능을 필요로 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메모리 8기가를 단일로 쓸 때는요, 1이라는 성능이 나오고요, 4기가 두 개를 활용할 때는 2라는 성능이 나온다고 했을 때, 문서 작업을 할 때는 1을 나오든 2가 나오는 성능에서 1을 쓰든 이거는 똑같은 상황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차선이 한 개가 있고 두 개가 있는데 똑같이 차가 한 대만 간다면은 2차선이 있다고 해서 의미가 없겠죠.
하지만 게임과 같이 5대의 차가 지나가야 되는데 차선이 하나일 때와 차선이 2개일 때 지나가는 속도가 다르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게임을 진행하거나 이런 내장 그래픽을 많이 쓰는 작업에서는 훨씬 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램 뱅크를 다 활용할 것이냐, 이 부분은 내가 문서 작업이 위주냐 아니면 그래픽 작업이 위주냐, 요거를 통해서 먼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그래픽 작업인데 차후에 나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아예 보드 자체를 램뱅크 4개가 있는 것으로 골라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1차적이고요. 그런 부분이 여유가 안 된다면은 우선은 듀얼 채널을 통해서 이용을 하다가 차후에 중고로 팔고 더 업그레이드하는 방법,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그래서 듀얼 채널은 어떻게 설치하는 건데?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렇게 램뱅크가 2개인 메인보드라면은 그냥 2개를 꽂아줌으로써 듀얼 채널이 완성이 되겠지만요, 이렇게 램뱅크가 4개인 제품은 단순히 붙여서 꽂거나 나 마음에 드는데 꽂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기에 볼 수 있다시피 DIMM-A, DIMM-B 라는 게 있고요. 거기 안에서도 1번, 2번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퍼스트에 되어 있는 게 있죠. 그래서 DIMM-A와 B에 맞추어서 꽂아주시면 되고요. 보통은 이렇게 돼 있는 경우, 혹은 이렇게 색깔로 나누어서 빨간색에 꽂거나 검은색에 꽂거나 이렇게 나누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되게 직관적으로 꽂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색깔 구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겹치는 부분, 이렇게 통상적으로 한 칸을 띄워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는, 이 이외에 이렇게 설치하는 거 이외에 듀얼 채널은 별도의 설정을 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메인보드 자체에서 듀얼 채널로 동작을 하는 부분 참고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듀얼 채널 메모리 설치 방법도 정말 참 쉽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저 정모맹이야 벤치마킹 한번 보러 가실까요? Let's go! 자, 우선 점수는 3D 마크의 파이어 스트라이커라는 벤치마킹을 사용하였습니다. 우선 8기가 단일 램과 4기가 듀얼 램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논오버 상태로 진행을 했는데요. 1654점과 그 다음에 2544점으로 그래픽 점수가 많이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2933으로 램을 오버한 상태인데요. 똑같이 8기가 단일 램과 4기가 듀얼 램 보도록 하겠습니다. 4기가 듀얼 램 같은 경우에는 별로 큰 상승이 없었지만 8기가 단일 램 같은 경우에는 총점이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제 내장 그래픽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고 해서 GTX 1060 3기가 그래픽을 탑재하고 진행해보았습니다. 8기가 단일과 4기가 듀얼로 똑같이 진행을 했는데요. 논오버 상태에서 8기가 단일이 9410점, 4기가 듀얼이 9361점으로 큰 차이가 없는 점수를 보여주고 왔습니다. 자, 오히려 이제 오버클럭을 2933으로 진행을 해서 8기가 단일과 4기가 듀얼 메모리를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8기가 단일이 9460점으로 조금 상승을 하였고요. 4기가 듀얼 같은 경우에는 9478점으로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역전된 점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저 정보맹이와 함께 오늘 내장 그래픽, 외장 그래픽 사용할 때 싱글 채널, 듀얼 채널 메모리 구성 방법을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어떻게 구성할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싱글 채널로 하겠다, 나 같으면 이런 상황이라서 듀얼 채널로 하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으시면요 아래 리플로 남겨주세요. 지금 보니까 내장 그래픽과 외장 그래픽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내장 그래픽 같은 경우는 특히나 거의 30% 가까이의 차이가 나는 부분도 보여주었고요. 오버클럭을 하더라도 싱글 채널 같은 경우 많이 상승이 되었지만 듀얼 채널 같은 경우는 큰 상승이 없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오버클럭을 할 줄 몰라서 싱글 채널에서 듀얼 채널만으로 바꾸는 것만 하더라도 성능의 향상이 이 정도 난다는 부분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부분, 내장 그래픽이면 무조건 듀얼 채널을 추천드리고요. 외장 그래픽을 사용하신다고 하면 확장성에 중요시해서 견적을 구성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컴맹닷컴의 정보밍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만나요. 안녕.